34번 문제입니다. 성격 5요인 모델의 구성 요인 5가지인데 이건 또 설명하시오 이렇게 해도 또 돼 있거든요. 이렇게. 그냥 요인을 그냥 쓰시오도 있고, 쓰시오 하는 것은 제목만 쓰면 되고, 설명하려고 하면 또 내용도 이렇게 서술을 해야 됩니다. 가끔씩 나오거든요. 원래 이게 스토리를 만들려면은 이렇게 보면 됩니다. 필기 때에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이게 이제 골든버그라고 하는 학자가 만든 성격 조인 빅5 모델이라고 하는데, 골든버그 보통 버그가 아니고 금버그를 먹으니까 이렇게 보면은 크게 성공을 했죠. 성인격입니다. 성공한 격 뭐 이렇게 보면 돼서 스토리를 만들면 됩니다. 신경의 우성입니다. 신을 경외하면 우리도 성공해서 골든버그를 먹을 수 있다. 햄버거가 아니고 이렇게 해서 신을 경외하면 우리는 성공한다 해서 이렇게 5개가 뭐냐면은 키워드가 됩니다. 골든버그를 생각하시고요. 그래서 신경성입니다. 신경성, 불안정성, 경험에 대한 개방성, 외향성, 우호성, 성실성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신을 경외하면은 우리는 성공한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신경성, 불안정성 또는 뭐 정서적 불안정성이라고도 이렇게도 많이 쓰입니다. 이거는 설명을 하는 거는 뭐 내용이 어렵지가 않죠. 불안정하니까 정서적인 안정감, 세상에 대한 통제감 정도를 측정하는 겁니다. 이것이 되겠고, 그다음에 경험에 대한 개방성은 세계에 대한 관심, 호기심, 다양한 경험에 대한 추구 및 포용성 정도를 측정한다. 뭐 이런 내용은 할 수 없이 이렇게 핵심 단어를 익혀서 쓰는 연습을 몇 번 좀 해야 될 거예요. 외향성은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원하고 타인의 관심을 끌고자 하는 정도를 측정하는 것이고요. 우호성 또는 호감성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타인과 편안하고 조화로운 관계를 유지하는 정도를 측정하는 것이고, 성실성은 규칙, 사회 규칙, 규범, 원칙 등을 기꺼이 지키려는 정도를 이렇게 측정합니다. 사회의 어떤 성실한 것, 이런 것으로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제를 볼 때 구성 요인을 쓰라는 것과 쓰고 설명하는 것까지 이렇게 같이 나올 수 있으니까 그렇게 대비를 좀 하셔서 익숙할 수 있도록 한번 반복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35번 문제입니다. 진로 성숙도 검사, 진로 성숙도 검사 같으면 크라이티스 우리가 CMI라고 하죠. 태도 척도와 능력 척도의 측정 내용 각 3가지입니다. 원래 5가지. 왜냐하면은 태능에 간다. 태능에 가면은 나중에 올림픽 갈 때는 오륜기가 있죠. 이렇게 해서 5가지, 각각 5가지인데 여기는 각각 3가지 쓰라라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3가지. 우리가 보면은 3가지 보면은 일단은 제목은 나와 있습니다. 태도 척도. 그다음에 능력 척도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제목을 쓰면은 이거는 우리가 필기 때 많이 했죠. 똑부가 다시 가서 참신한 마음으로 결심을 바르게 바꾸어서 바르게 하여 승과 무인이 되었다. 이 스토리 생각하면 독립성을 말하고 타시, 영어는 타협성이 되고, 참신한 마음은 참여도, 뭐 물론 결정성 성향도 있고 하지만은 각각 3가지 하면은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필기 때 걸 생각하면은 결정성 성향도 있다. 이렇게 하면 되죠. 부모가 나오고, 타 하면은 시간이 나오고, 참은, 어때요? 신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신경을 쓴다 이런 말이 나오죠. 바꾼다가 나오고,
성은 무엇인가가 이렇게 나온다. 우리가 필기했던 것이 아마 생각이 날 거예요. 그래서 독립성, 타협성, 참여도, 결정성, 성량 이렇게 있다. 능력 격도는 필기 때는 그냥 종류 5가지만 나왔지만은 실기 때는 이게 이미지 스토리로 하면은 이렇습니다. 크라이티스가 운동선수인데 부상을 당했다라고 했죠. 그래서 평상에서 놀다가 집에 와서까지 뭐 평상에서 운동 연습을 하다가 정강이를 다쳐서 목발을 짚고 계단을 올라가서 해를 보고 원통한 마음을 이렇게 해를 보고 이렇게 달려고 했다는 것이죠. 운동선수가 정강이를 다치니까 계단을 올라가는데 그냥 못 올라가니까 목발 짚고 계단을 올라가서 해를 봤다라고 해서 평은 자기 평가입니다. 평은 정은 직업 정보입니다. 직업 정보. 목은 목표 선정입니다. 이렇게 3가지 이런 식으로 스토리를 해서 평정목. 평은 자기는 일단 나눠놓고 평이니까 자기 평가입니다. 직업 정보, 목표 선정, 계획, 문제 해결. 이게 능력 격도가 된다. 이렇게 평가하고 직업 정보가 있고 목표 선정하는 이런 것들이 진로 성숙도 검사에서는 이게 능력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되겠고. 36번입니다. 진로 성숙도, CMI 능력 격도 3가지 별도로 이렇게 나옵니다. 이거는. 그래서 진로 성숙도 검사 CMI의 능력 격도 3가지를 쓰고 설명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설명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요거는 이제 아까 했다시피 평상에서 놀다가 정강이를 다쳐서 목발을 짚고 계단을 올라가서 해를 보았다라고 해서 자기 평가 3가지니까 직업 정보, 목표 선정, 이렇게 목표 선정, 목표 뭐 설정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요 3가지를 하면 되는데 이건 설명을 해야 되니까 자기 평가는 그야말로 어떻게 해요? 직업과 관련되니까 성격이나 흥미, 태도를 명확히 지각하고 이해하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다음 직업 정보는 직업 세계에 대한 지식, 고용에 관한 정보 등을 획득 평가하는 능력이에요. 이게 능력, 전부 다 능력 격도니까 능력이 다 들어가겠죠. 자기 평가 능력, 자각하고 이해하는 능력, 자신에 대해 가지고 그러면 뭐냐? 성격, 흥미, 태도 이런 게 되겠더라. 직업 정보는 정보 등을 획득 평가하는 능력이에요. 직업 세계에 대한 지식, 고용에 관한 정보 이런 것이 되겠고 목표 선정은 합리적인 직업 선택을 하는 능력이 이게 핵심입니다. 항상 핵심을 알고 뭘 가지고 이제 요 1번, 2번을 보태야 되겠죠. 자기 평가와 직업 세계에 대한 지식을 토대로 이게 생각이 안 나면 요걸 자기 평가와 직업 세계에 대한 지식을 토대로 합리적인 직업 선택을 하는 능력. 계획을 수립하는 능력이고 문제 해결은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일단 3가지 일단 이렇게 확실하게 이렇게 마무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37번입니다. 일반 직업 적성 검사 우리가 GATB라고 하죠. 특정 작성 항목 3가지입니다. 개수가 원래 많죠. 많은데 11가지 이렇게 되는데 이 중에서 우리가 3가지만 하라고 했으니까 3가지 쓰고 각각에 간략히 설명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적성 검사가 힌트입니다. 검사를 하니까 이건 수사형이에요. 수사관들이 수사한다. 이게 수사형이다 해서 수는 수리 능력이고 사는 사무 지각이고 형은 형태 지각이 됩니다. 일대 3가지 이렇게 수사형으로 이미지 스토리화 하시길 바랍니다. 적성 검사니까 이건 수사한다. 그래서 수사형이다. 수리 능력은 신속하고 정확하게 계산하는 능력.
사무지각은 문자 인쇄물 전표의 내용을 지공하는 능력 또는 명칭을 지각하는 능력 이렇게 됩니다. 이거는 문자 인쇄물 전표의 내용을 지각하는 능력. 형태 지각은 알다시피 도예, 도표 이런 거죠. 이런 것을 지각하는 능력이 형태 지각이 되겠습니다. 요건 뭐 필기 때는 잘 접하지 않았던 내용이지만은 실기를 대비해서 간단하니까 이것도 반복해서 익혀놓으면 또 나오면 또 이렇게 쓰고 설명하면 이게 다 6점짜리입니다. 6점짜리. 6점짜리면은 어떻게 될까요? 60점 기준에서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10분의 1을 획득하는 거예요. 6점이면 합격 점수 기준으로 볼 때는 말이죠. 그래서 여기 나온 거 우리가 소홀히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38번입니다. 스트롱 직업 흥미 검사의 하위 척도 세 가지입니다. 요 조금 난해하더라도 요쪽 기억해야 돼요. 출제 빈도가 의외로 높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우리가 스쿠드 직직해가지고 흥미 검사의 종류 중에서 여기 스트롱 직업 흥미, 홀랜드 직업 흥미 검사도 있지만 스트롱 직업 흥미 검사도 이게 꽤 많이 쓰이는 검사인데 하위 척도 세 가지를 쓰시오. 쓰시오 하면 이제 제목만 쓰면 됩니다. 그 다음에 스트롱 직업 흥미 검사의 하위 척도 세 가지를 쓰고 각각에 대해 설명하시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럼 스트롱은 우리말로 보면 그래요. 스트롱은 강하니까 일에 기계가 넘친다 이렇게 해서 일에 기계가 넘치는 스트롱 강하니까 그래서 이런 일반 직업 분류가 있고 기는 기본 흥미 척도가 있고 개는 개인 특성 척도가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이거 서시오 할 때는 이게 생각이 안 나면 가드 가드라고 해서 가드는 이게 이제 일반 직업 분류 제너럴 해서 GOT가 되는데 이걸 하나님한테 비스는 B는 기본이 되겠죠. 비스켓을 주니까 지옥 가지 않고 어디요 천국으로 가라고 패스를 시키기로 해서 이렇게 영어로 써도 됩니다. 하위축도 세 가지를 쓰라고 할 때는요. 그러나 우리가 우리말로는 일반 직업 분류고 그 다음 B가 들어갔으니까 기본 흥미 척도고 P는 개인이죠. 퍼스널 개인 특성 척도 이렇게 된다. 이 세 가지가 있는데 자 일반 직업 분류는 요거는 홀랜드의 직업 선택의 이론에 의한 6가지 주제. 여기 들어가면 여기에 일반 직업 분류는 홀랜드의 직업 선택 이론. 즉 홀랜드의 흥미 검사에 의한 6가지 주제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기본 흥미 척도는 여기에서 이제 나온 거 가지고 합니다. 여기에 현탐의 사지가 나와 있다라고 하면은 여기에서 나온 일반 직업 분류를 특정한 흥미들로 세분화합니다. 이것을 세분화해서 수검자의 특정한 활동이나 주제에 대한 흥미도를 측정합니다. 홀랜드는 그냥 현탐의 사진가 이렇게 나오지만은 만약에 얘 A형이다. 리아스에 갈 때 예수형이다 하면 이걸 더 세분해서 어느 분야인가 이렇게 해서 특정한 활동이나 주제에 대한 흥미를 측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개인 특성 특권은 뭐냐면은 자 이렇게 흥미론 이렇게 나왔지만은 이 개인의 특성과 또 연관을 지키는 것이에요. 일상생활과 일의 세계에 관련된 광범위한 특성에 대해 개인이 선호하고 편안하게 느끼는 것을 측정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가장 마무리 단계로 심도 있는 측정 단계로 들어가겠죠. 그래서 요거 우리가 세부적으로 이렇게 좀 익혀 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스트롱 직업 흥미 검사. 예.
39번입니다. 틴슬리와 브래들리의 검사 결과 해석 4단계입니다. 이게 또 최근에 나오는 경향이에요. 19년부터 23년도까지니까 최근 걸 위주로 이렇게 했거든요. 자, 검사 결과를 우리가 해석을 한다는 것은 내담자에게 무슨 검사를 했죠. 무슨 검사를 했는데 이거를 해석을 하려면 결국 내담자에게 상담자가 어때요? 이렇게 이 내용을 해석을 해줘야 되잖아요. 이럴 때 그냥 막무가내로 검사 결과지만 보고 바로 이렇게 해석해주는 이렇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먼저는 상담자가 심리 검사 그 결과 있죠. 결과가 평가 결과 점수라든가 이걸 보면은 충분히 상담자가 이걸 충분히 해석을 준비하는 겁니다. 해석 준비. 이건 상담자가 준비를 해야 돼요. 충분히 준비를 합니다. 준비를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두 번째 바로 또 전달하는 게 아니고 또 내담자를 이번에 준비시킵니다. 내담자. 듣는 내담자. 그다음에 상담자가 해석 준비하고 그다음 내담자는 받아들일 준비를 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은 이게 왜 필요하냐면은 검사 결과가 긍정적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고 부정적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건 전달하기 전에 모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상담자는 긍정적으로 나왔을 때는 내담자에게 어떻게 준비를 시키고 그다음 부정적으로 나와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방충 한다고 해서 충격 방지라고 하는 이런 것도 있건 뒤에 아마 문제가 나올 거예요. 해석할 때. 이래서 충격을 이렇게 내용을 보면 상담사는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내담자를 이제 준비를 시켜놓고 난 다음에 둘 다 준비해요. 상담자 해석 준비하고 이거는 받아들일 준비를 하는 거예요. 해석 준비, 받아들일 준비. 그 다음에 이제 전달을 하는 거예요. 결과를 전달하고 끝이 아니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이 결과가 어떻게 이것을 내담자가 이해했는가를 또 추후 뭐냐면은 이 관리를 하는 것이죠. 추후 활동을 해야 됩니다. 요렇게 4단계로 구분된다. 요 과정을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왜 우리가 상담자가 해석을 준비하고 내담자를 준비시켜야 되는가 하는 그 이해를 먼저 꼭 하실 필요가 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4단계 설명하시오 했으니까 먼저는 제1단계 해석 준비하기, 그 다음에 내담자 준비시키기, 검사 결과 정보, 결과 전달하기, 그 다음에 추후 활동 이렇게 되는데 자 우리가 설명하려고 하면은 내담자가 검사 자체의 의도와 함께 그 결과가 나타낸 의미를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지 숙고해야 됩니다. 일단 검사 내용도 말이죠. 설명해 줄 상담자가 충분히 어때요? 이걸 이해를 바로 해야 된다는 것이 이게 해석 준비하기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내담자 준비시키기는 내담자로 하여금 검사 결과 해석을 듣고 이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준비시킨다. 물론 긍정적인 경우보다는 어떤 경우 부정적인 결과가 나왔을 때 더더욱 이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3단계는 이제 전달합니다. 이게 다 되고 난 다음에 검사 결과 및 그와 관련된 정보들을 내담자에게 이제 실제로 전달합니다. 그 다음에 추후 활동은 상담 결과에 대해 내담자와 이야기를 나누면서 내담자가 그것을 어떻게 이해했는지를 확인하는 단계. 이게 이제 추후 활동이 됩니다. 확인을 해서 만약에 잘못 이해하고 있다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걸 또 바로 잡아줘야 된다는 것이에요. 나는 나온 대로 해석해줘 알려줬다 땡 이건 아니다 이런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은 해내 결추입니다. 해내면 결과는 추후에 나타난다. 해내면 결과는 추후에 나타난 해내 결추 이렇게 했습니다만은 이해를 하면 이 과정을 쉽게 우리가 연상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40번 문제입니다. 틴슬리와 브래들리의 검사 결과 검토 2단계입니다. 이것도 21년도에 나왔죠. 직업상담사는 내담자의 검사 결과를 해석하기에 앞서 검사 결과를 검토해야 된다. 이 검토하는 단계가 바로 뭡니까? 앞에 했던 해석 준비하기, 여기에 해당되겠죠. 해석 준비하기. 이게 해석 준비하기에 대한 세부 문제를 또 묻고 있습니다. 틴슬리와 브래들리가 제시한 검사 결과 검토의 2단계를 쓰고 각각에 대해 설명하시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자, 이거는 틴슬리와 브래들리는 이게 이제 서로 부부인데 떨어져 있으면 항상 통화를 하는데 이때 이동통신을 사용합니다. 이동통신. 휴대폰을 가지고 통화한다 이렇게 해서 이통입니다. 이동통신을 쓴다 아니면 둘이 통한다. 이렇게 해석할 때 이렇게 편한 대로 연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단계는 이해고 2단계는 통합입니다. 이해 통합. 우리가 해석 준비할 때는 먼저 규준을 참조하여 검사 점수의 의미를 충분히 이해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거를 이해를 하기 위해서 이런 방법이 있어요. 우리가 지능검사라도 실제로 검사에 나오는 전체의 지능 지수가 나와요. 뭐 예를 들어서 80이 나왔던 뭐 나왔던. 그러나 이렇다 하더라도 이게 그 사람의 지능 점수가 아니고 우리가 나중에 뭐냐면 규준이 나옵니다. 남녀별로 뭐냐면은 80점이 그 연령이 15살인가 17살인가 20세인가에 따라 가지고 실제 적용하는 뭐가 있습니까? 지능은 따로 나옵니다. 이게요. 우리가 웩슬러 지능검사 같은 경우에 나이에 따라서 여기에 이 규준을 이게 이제 규준이에요. 전체적으로 만들어 놓은 규준이 있습니다. 몇 세는 어떻게 이렇게 돼 있다. 여기에 이제 비교를 해가지고 이 점수를 환산을 해줍니다. 이 점수를. 그래서 여기에 이제 규준을 참조해서 단순히 우리가 점수만 봐서 안 되고 이 규준과 비교를 해야 됩니다. 똑같은 80점이라도 예를 들어서 10대가 80점과 15살 80점과 그 다음에 9세가 80점 이건 의미가 실제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검사 점수의 의미를 충분히 이해하는 단계가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통합을 하는 것은 검사 해석을 준비하는 단계로 이해를 통해 얻어진 정보들을 이전에 수집한 내담자에 대한 개인적 상황적 정보들을 통합을 합니다. 이 점수가 내담자 개인마다 똑같은 80점이라도 내담자에 따라서 해석이 어떻습니까?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해서 개인적 상황적 정보들과 통합을 하는 게 이게 우리가 앞에 했던 해내 결투 4단계 중에서 해석 준비하기 단계에 대한 것을 세부적으로 하면은 이렇게 이해와 통합 단계가 있다. 이렇게 해서 출제가 되었더라.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준비를 하면 되겠습니다. 예, 41번입니다. 심리검사 사용의 윤리적 준수사항 6가지가 있습니다. 이 검사는 개인적 프라이버시도 있고 하니까 충분히 여기에도 윤리가 있거든요. 상당히 원래는 심리검사 윤리가 많습니다. 그 중에 여기 간단하게 나온 걸 한번 봅시다. 이것은 심리검사 사용의 윤리적 문제와 관련하여 지켜야 할 것을 6가지 쓰라라고 하는 것도 있고 또 심리검사와 관련하여 준수해야 할 윤리 강령이 있다. 이중 평가 기법과 관련하여 준수해야 할 윤리 강령 3가지를 기술하시오. 6가지 또는 3가지 이렇게 나오거든요. 우리는 6가지를 준비해야 되겠죠. 요거는 이미지 스토리를 이렇게 만들기가 만만치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상담자는 이 내담자를
어 정오 정오를 하는 것을 무시를 해야 됩니다. 이게 과제가 됩니다. 정오하거나 무시하는 거 이걸 과제로 삼고 이렇게 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 내3자를 정오한다거나 무시하는 것은 안 된다. 이게 과제가 된다. 검사 윤리에서 이게 과제다. 이렇게 정오 무시 과제. 그러면 정은 뭐냐면은 일단은 증거를 충분히 갖춰야 됩니다. 사용할 때 심리검사. 채점하고 해석에 적절한 증거를 갖춰야 돼요. 증거 없이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충분히 우리가 검사를 선택하거나 채점하거나 해석할 때 확실한 증거를 살펴봐야 된다. 이게 이제 증거입니다. 그래서 문장을 완성을 하면 되겠죠. 5는 이게 검사가 오용돼서는 안 됩니다. 상담자는 내담자의 결과를 보고 다른 사람에게 오용되지 않도록 해야 돼요. 오용되지. 이게 오용되면 문제가 또는 책임이 소재가 있게 되거든요. 그다음 무는 무자격자입니다. 적절한 훈련이나 교섭, 후원이나 감독을 받지 않은 무자격자가 심리검사 기법을 이용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의료 행위도 뭐냐면은 무자격자 하게 되면 안 되겠죠. 이거는 심리 검사는 심리적 의사입니다. 이게 검사가. 그래서 무자격자가 해서는 안 된다. 그다음에 시는요. 시대입니다. 시대. 상담자는 이 평가 기법이 시대에 뒤떨어질 수 있음을 인식해야 됩니다. 보통 검사 같은 경우는 뭐 10년 전, 그 이전에 이렇게 개발이 돼서 현재도 쓰고 있고 10년에 개발된 거와 현재하고는 시간이 바뀌었잖아요. 그럼 오늘하고 맞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런 점을 감안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평가 기법이 시대에 뒤떨어질 수 있음을 인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오, 무시, 증거가 있어야 되고 오용 안 돼야 되고 무는 무자격자가 있어 안 되고 시대에 뒤떨어진다는 걸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과제는 과학적 절차가 따라야 됩니다. 검사는 대충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거든요. 과학적 절차. 과학적 절차를 충분히 따라야 되는데 이것은 새로운 기법을 개발하고 표준화할 때 기존의 과학적 절차를 충분히 따라야 된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재는 뭐냐면은 아무리 이렇게 했다 하더라도 완벽한 심리검사는 없습니다. 이 검사는. 그래서 제한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것을 알려줘야 됩니다. 특히 이 검사 결과가 우리가 부정적으로 나왔을 경우에 더더욱 나아죠. 제한점 이게 결과는 이래 나왔지만은 이 검사가 단점이 있을 수 있다. 이래서 평가 결과를 보고할 때 신뢰도 및 타당도에 관한 모든 제한점을 이렇게 지적해 줘야 됩니다. 이렇게 제한점이 단점이 있다. 그래서 정오 무시 과제 조금 생소하지만은 이렇게 좀 익혀 놓는 것이 윤리가 나올 때는 검사 윤리로서는 이게 필히 나오니까요. 기왕이면은 3가지가 아니고 6가지를 이렇게 준비를 하고 그래도 몇 가지 생각이 안 나는 게 있다. 이거는 상식적으로 문장을 만들어서 우리가 채워야 됩니다. 생각 안 난다고 해서 그냥 100kg 비어서 공란으로 내면은 곤란합니다. 예, 42번입니다. 부정적인 심리 검사 결과 내담자 통보 방법 5가지입니다. 이것도 또 나오죠. 저번에 2번 나왔습니다. 자, 부정적인 심리 검사가 결과가 나온 내담자에게 검사 결과를 통보하는 방법을 어떤 데는 4가지, 어떤 데는 5가지 가볍게 기술하시오. 뭘 가볍게는 왜 이렇게 쓰는지 모르겠네요. 하나도 가볍지가 않는데 말이죠. 자, 우리는 여기에서 스토리를 또 만들어야 돼요. 긍정적이 아니고 부정적인 심리 검사가 나오면은 아무래도 안 좋다 이렇게 하면은 내담자가 충격을 받는다 이렇게 보면은 심리에 충격이 예상되죠. 부정적 결과는. 충격을 막게 되면 우리가 소음도 많이 나오는 뭐 도로 주변 같으면
소음 충격을 막기 위해서 방충망 설비에 이렇게 하죠. 방충막. 이렇게 해서 방충막은 빼고 방충막 설비에 이렇게 됩니다. 충격 방어 설비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보면은 방은 뭐냐면 내담자의 방어를 최소화하도록 하고, 그 충은 내담자가 충격을 받지 않도록 유의를 해야 되고, 설은 뭐냐면은 설명을 하는데 알기 쉬운 용어로 해야 됩니다. 뭐 전문 용어나 영어나 이런 게 아니고 그게 너무 숫자만 가지고 딱딱하게나, 그다음에 전문 용어보다는 알기 쉬운 용어로 설명을 해 줘야 됩니다. 항상 우리가 설명 나오면은 우리가 상담학이나 어디나 다 보면 어때요? 항상 전문적인 용어 빼고 다 이렇게 나오죠. 알기 쉬운 용어로 설명한다. B는 뭐냐면 비밀 보장입니다. 타인에게 부정적 결과가 노출되지 않도록 비밀 보장에 유의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해는 이게 어떤 어 해결책으로 활용해야지, 이게 단순히 결과를 말이죠. 결과만 중시하지 말고 이렇게 나왔으니까 해결책이 있다, 희망이 있다, 이렇게 해결책으로 활용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오히려 이런 그 부정적인 결과가 나온 게 오히려 빨리 어떻게 우리가 해결을 찾을 수 있다. 우리가 병도 어떻습니까? 빨리 진단해서 빨리 조기 발견을 하면은 이거 해결책이 되지 않습니까? 이런 그 해결책으로 활용한다. 이런 쪽에서 방충막 설비에 막자 빼고 이렇게 기억을 해 주시면은 뭐 가볍 진짜 가볍게 됩니다. 이렇게 안 하고 이걸 생자로 기억하려고 하면은 진짜 무겁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예, 43 번입니다. 표준 점수 계산입니다. 우리가 지점수라고 하죠. 다음 표는 어떤 심리 검사의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주어진 결과를 토대로 C의 표준 점수를 구하시오. 단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하고 가능성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만 표시하라 이 말이죠. 계산 과정을 제시하시오 했습니다. 자, 일단은 지점수의 공식을 알아야 되죠. 내가 받은 점수 있습니다. A가 받은 B, C 이 점수가 있잖아요. 뭐 내가 예를 들어서 뭐 C라고 하든 뭐라도 하든 간에 이렇게 지금 현재 C에 이 사람 걸 구하라고 했네요. 내가 받은 점수가 있으면 이걸 원점수라고 합니다. 원점수. 내가 받은 게 원점수예요. 원점수에서 뭘 하냐, 여기서 평균을 뺍니다. 그러면 여기에 평균은 어떻게 해서 계산을 합니까? 그러면 여기에 다행히 평균이 뭐라고 10점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평균이 10점이네요. 평균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원점수에서 평균을, 내 점수 평균을 빼고 이걸 표준 편차로 나눴습니다. 표준 편차. 그럼 여기 또 표준 편차가 나와 있어요. 이것은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은 자, 요대로 대입을 시키면 됩니다. 내 점수 C의 점수 원점 7 마이너스, 그 다음에 평균이 10 하면은 요 마이너스 3이죠. 그 다음에 표준 편차가 5.77입니다. 5.77. 요거는 결국 마이너스 3이죠. 그럼 마이너스 3을 5.77로 여러분들 그 CBT로 하니까 거기에 계산기에 있거든요. 이렇게 누르다 보면은 요렇게 일단은 마이너스가 들어가시니까 마이너스 값입니다. 여기에 51993이 나옵니다. 51993 이렇게 나와요. 나오면 여기서 반올림하라 했죠. 반올림하면 여기에 0이 되고 2가 되죠. 그래서 0.52가 되고 마이너스, 이렇게 결론을 이렇게 고로 표시를 해서 마이너스 0.52점. 그래서 처음에 공식을 씁니다. 원점수에서 평균을 빼고 이걸 표준편차로 나눕니다. 그러면 C의 지점수는 결국 7 마이너스 10 나누기 5.77 이퀄 마이너스 0.51993인데 이걸 반올림하면 고로 마이너스 0.5점입니다. 0.52점입니다.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생각
안 하셔도 되고요. 그다음에 44번 문제입니다. 네, 스트레스 문제가 하나 이제 나와 있거든요. 직무 스트레스로 인한 직장에서의 행동적 결과 5가지입니다. 이건 어찌 보면 뭐 보너스라고 생각해도 될 거예요, 사실은. 직장에서 스트레스를 받았을 경우에 어떤 행동이 나오는가, 이걸 설명하는 것이거든요. 솔직히 뭐 아무거나 써도 돼요, 여러분들. 나오는데 이게 꼭 정답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딴 거 써도 돼요. 그러나 일단 이미지를 만들면은, 이게 스트레스 받으면은, 정신 집결이 잘 안 돼 가지고 대신 약을 먹는다. 이렇게 뭐 스트레스 받으면 정신 집결, 집중이 잘 안 돼 가지고 막 이렇게 해서 일단 했고, 만약에 이게 안 된다면 딴 걸 써도 됩니다. 여기에 나온 걸 보면 일단 집중력이 감소한다. 스트레스 받으면. 결국이나 지각이 잦다. 네. 대신은 대인관계성의 문제를 보이는데 짜증도 내고 하겠죠. 그래서 신경질적 공격적 행동이 증가하고, 에이고 흡연 한 잔 먹자 뭐 해서 약물 등 물질 사용이 증가를 한다. 이렇게 되겠죠. 뭐 이거 왜 뭐 집에 가서 아이들에게 짜증을 낸다라든가, 갑자기 스트레스 풀려고 쓸데없는 걸 나는 막 사는 구매, 쇼핑 가지고 스트레스 해결 한다. 뭐 이런 것도 있고, 소화불량이 된다. 혈압이 올라간다. 뭐 이런 등등도 얼마든지 정답이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나 일단은 스트레스 받으면 정신 집중 대신 정신 직결이 안 돼서 잘 안 돼 가지고 대신에 안 돼서 대신 약을 먹는다. 이렇게 해서 직결 대신 약해서 집중력, 결근지각, 대인관계, 신경절정, 약물 등 물질 사용 증가, 요런 식으로 해서 심리 검사에 관한 내용을 마치겠습니다. 일단 최근 거는 빠짐없이 이렇게 했고요. 일단 요렇게만 하더라도 우리가 심리 검사에서 20점 좀 넘거든요. 한 20점이라도 하면은 심리 검사 20점, 위에 있는 심리 상담학에서 뭐 한 40점 되는데 뭐 여기에서 뭐 한 25점 정도 이렇게 하면, 나머지 또 우리가 직업정보론, 노동시장론은 나올 게 너무 뻔하니까 뭐 거기서 이렇게 하면은 무난히 안정되게 합격할 수 있다. 이 자신감을 가지고 여하튼간에 제목을 보고 꿍꿍, 예, 대충 보면은 이렇게 한 3번 정도 하게 되면 자신감이 생기고 딱 돼요. 그다음부터는 달력이 붙습니다. 그리고 이미 필기 때 많이 익숙했던 문제도 있고 하니까 그렇게 해서 좋은 결과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합시다. 네, 이로써 심리 검사 관계를 여기서 일단 마치겠습니다.